안녕하십니까. 이주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전 시간은 법무법인센터로 수석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버티면 폭풍, 손해배상 폭풍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 법무법인센터의 전세경 변호사 그 지주택하고 조사한 땅 찾기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만큼 아프죠. 지역주택조합 목적이 집을 좀 싸게 공급을 받고 동호서 지정받고 뭐 6개월 그 지역에 6개월만 살면 상당히 편한 이유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불안하지만 선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발생한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이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뭐 지역 주변 시세보다 15%에서 20%가 싸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서 내가 추가로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 상황일 때에 계약에 대한 해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생희 변호사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센터로 전세경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많이 오던데요?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오늘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의 지위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고 써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시공사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누구한테 지어달라고 할까? 뭐 대우한테 지어달라고 할까? 뭐 현대한테 지어달라고 할까? 그렇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조금 다른 것이 우선 법적으로 먼저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업 단계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계가 있는데 이제 사업의 한 중반부쯤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공사가 그 주택법상 법적 책임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법상으로는 조합과 시공사는 둘이서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 사업 책임의 주체가 되게 됩니다.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해도 이제 조합이 이제 주체가 돼서 시공사를 이제 도급 계약을 맺는 구조를 한다면 여기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공동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그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동 책임 주체로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형식적인 얘기고 사실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매우 이제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처음에 그 약간은 선분양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홍보관에 사람들이 보통은 그 시공사 이름을 보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시공사가 짓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여기 아파트 지어지는데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면서 이제 계약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구조로 가지요. 맞죠.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이란 이제 요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몇 명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조합 형태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그렇다고 뭐 책임준공이나 도급 뭐 저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그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시점 되면 이제 간다는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네, 보통은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뭐 이제 잘 되리라는 이제 모두들 이제 그런 확신하에 시작은 하게 되는데 이런 시공사의 네임밸류조차 없다면 이제 사실은 모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법상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초반에는 MOU, 업무협약 체결만 한 상태에서 하고 시공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홍보 작업을 돕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 이제 홍보하는 분들 그 명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시공사 그게 또 이렇게 찍혀 있기도 하고요. 아니 그 시공사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업이 조합이 결성돼 진행되면 우리가 져주겠다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그때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청약의 유인을 그렇게 하면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많이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확정 분담금 안심 보장 증서 이런 것도 있나요? 네네네. 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을 하면
이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렇죠. 알았다고 이제 하면 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알았어요. 네. 그래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조건을 겁니다. 이 리스크를 차단을 하시려고 약정서, 확약, 각서를 좀 써줘. 추가 분담금 없다고 각서 좀 하나만 좀 써줘. 누가 써줘요? 이제 그거 써주는데 보통은 처음 계약할 땐 누가 써주겠습니까?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써주겠죠. 시공사는 그때는 법적 책임 주체가 아니니까 각서를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이렇게 안심부장증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써주지만 사실 나중에 시공사가 와서는 내 허락도 안 받고 이걸 왜 이렇게 써준 거야? 100장 받으면 뭐예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그래서 반쪽짜리 확약서다. 근데 시공사도 그 효력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총회나 아니면은 도급 계약을 이제 중간에 맺을 때 변경을 시켜서 예를 들면 기존에 확정 추가 분담금 없다는 이것은 이제 뭐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랄지 특약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많이 바뀝니다 도급 계약서가. 네. 똑같아요. 이 부동산 쪽에 그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같은 거가 겁나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공증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 그 회사에서 공증을 해준다고. 근데 그 회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중에 얘가 만약에 물건을 다 팔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는 깡통이 되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피해 사례가 많아. 이것도 그런 유인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네. 내가 보기에는요. 맞죠.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데 왜 하십니까? 네.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 여기 쌍용에서 지어준다 여기 어디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안하고 하시는 거고 들어가는 분들이야 싼 주택을 내 동호수 지정해서 들어간다는 이런 희망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사업이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에서 진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몇 개 없어요. 네네. 서희 같은 데서 진 데는 굉장히 지주가 적은 곳들 네네. 성공 사례가 네. 몇 군데 있고 네. 정말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의 유인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시세보다 좀 싸다면 일단 귀가 쏠게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주택조합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오히려 더 생기고 있는 이유가 요즘에 이제 규제가 강화돼서 어떤 구역이 여기 재개발도 안 돼, 재건축도 안 돼, 뭐 도시개발, 뭐 환지 방식 이런 사업 다 안 돼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구역을 쪼개서 지역주택조합만이라도 어떻게 머리라도 들이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새 개발 사업이 무산된 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공사에서 이름 빌려주겠다고까지 하면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5억 들어가기로 했는데 추가 분담금을 5천을 10%를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런 추가 분담금 증액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대응 전략 어떤 게 물론 이제 전세경 변호사한테 연락한 게 제일 먼저겠지만 대응 전략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런 이제 교육이 되었으면 시공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라고 하면은 조합 가입 계약 처음에 체결을 하실 때 철저히 검증을 하셔야겠죠. 지금 여기 이름 있는 이 사람이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몇 번 바뀝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몇 번 바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 이제 계약서를 쓰셔야 될 것이고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어쨌든 MOU나 이 시공사가 업무 협약 단계에 처음부터 개입을 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계약이라도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창립총회든 총회를 거쳐서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은 그 가계약이 조금만 수정되고 계속 이어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가계약을 이제 검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조합원들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창립총회, 이제 조합을 이제 설립하게 되는 창립총회 때 그때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도 좋고 사람들 몇이서든 그 전부터 총회 전부터 계속 정보공개 요구를 하셔서 이 시공사와의 그런 가계약이나 이제 이런 개입과 관련된 MOU 업무 협약도
서류 같은 것들을 확보하셔가지고 예, 예. 그때부터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립청의 단계에서부터 독소조항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 거의 사업 후반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검증을 하셔서 시공사가 그래야지 그때부터 좀 책임을 지고 너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때 그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공사가 정식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는 시점, 이제 토지가 95% 매입돼서 네.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위해서 신청 서류 접수하고 할 그 무렵에 도급계약서를 철저하게 네, 다 보시고 앞에 처음에 그 조합가입계약 체결하실 때 안심보장증서, 추가 분담금 없다는 확약서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가셔서 효력을 살리셔야 되니까 그 변경 도급계약서, 그러니까 도급계약서가 바뀌거나 도급계약서 추가된 조문에 이 효력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지, 네,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조항은 바뀔 때 총회 결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얼렁뚱땅 막 서면 결의 받아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회의에 다 참석하셔서 미리 이제 체크하고 회의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결의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지켜보셔서 이제 이런 것 도급계약서가 이제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쓴 것은 이건 사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갔을 때의 경우인데요. 최근에 제 수행 사례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무산되고 이것도 무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저한테 다 와요. 지금 시공사가 추가 분담금 몇 천만 원 더 내라고 하는데 조합원 세대수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렇죠. 이거 내야만 하는 것이냐. 이거 내면 나중에 또 내라고 하고 좀 빚도 많고 나중에 세금도 엄청 내야 되는데 우리 어떡하냐라고 하시면서 못 내는 사람 못 내겠다, 내겠다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안 내는 사람은 또 제명당해요. 예, 그동안 돈 많이 냈는데도 너무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실 손해예요. 이거는 차라리 돈이 빨리 일사불란하게 거쳐지면 이제 그 다음 전략을 또 모색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비대위나 이제 조합 측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시공사와 단판을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걷어서 딱 줄게. 이 다음에는 없다는 확약서 하나만 써줘. 도급계약서보다 효력이 더 상위의 효력을 갖는 각서, 확약서, 공증 네, 다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공사와 조합이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게 없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네네, 없는 것보다는. 그건 시공사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쓰는 거니까 효력이 있겠네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요. 그 주체가 나서서 쓰면 당연히 효력이 있죠. 네. 아이고, 참 머리 아픕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언제부터? 70, 80년도 초반부터 한보 수소 사건 나는 이것도 일종의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 그 사건부터 지금 도대체 뭐 성공 사례도 있겠지만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피해자들 또는 신청자들의 그 아주 안타까운 사연들 이용한 그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겠죠.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겠죠. 아주 아픈 곳을 찌르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싸다. 동호수 지정한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할 투자의 객체가 못 됩니다. 이런 거는 꼭 안전하게 따져. 내 집 마련하는데 무슨 투자 수익률을 먼저 따집니까?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눈떼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법무법인 센트로 전생희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결론은 첫 번째도 계약서, 도급계약서가 됐든 조합원 가입이 됐든 철제 서류 진짜 무섭습니다. 함부로 사인하시면 그게 확정입니다. 확정.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저희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요. 그러려면 저희 오비스테 돈 버는 부동산 많이 보시고 연락처 있는 거 연락 많이 하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